지금 미국에서 작가연합 파업 중인 거 다 아시죠? 근데 요번에 배우연합도 파업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40년 만에 파업이라고 하니까 OTT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OTT 업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가연합 파업 같은 경우에는 15년 만에 있는 파업이거든요. 근데 이게 2007년도에서 8년도 넘어가는 그때 파업을 했는데 그 당시에 100일 정도 파업을 했어요. 근데 100일 정도니까 뭐 한 3달 좀 넘는데 이게 얼마나 큰 영향이 있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게 이후에 미쳤던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에서도 미드 인기가 많잖아요. 그때 시즌이 미뤄지고 시즌이 짧아지고 이런 영향들이 몇 년은 지속이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얼마나 파업이 길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질 것 같은데 이번에 배우연합까지 조인을 하면서 아마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사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작가연합이랑 배우연합이랑 원하는 조건이 비슷비슷해요. 뭐 근로 환경 개선이라든지 그리고 뭐 이제 제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수입 이런 거를 좀 개선을 해달라 이런 것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과거 케이블에서 OTT로 업계가 완전히 전환이 되면서 제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모호해졌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좀 정해달라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AI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A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업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이런 수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우리 뭐 챗GPT 나오자마자 벌써 대학에서 시험 볼 때 그거 쓰고 리포트 쓸 때 막 그거 쓰고 하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미디어 업체들도 작가들을 뭐 이제 원래 잘 나가는 작가들이든지 뭐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조금 신입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작품들을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AI로부터 작품을 도출해서 그거를 수정하는 이런 일을 맡기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적재산권이 작가한테 있지 않고 보통은 스튜디오나 이런 제작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배우들 같은 경우에는 AI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거 이거 막아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지를 생성을 하면 본인이 뭐 개런티를 조금씩 받는다고 해도 본인이 지금 연기를 안 하고 지금 AI가 다 연기를 해버린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픽으로 하니까 말이 돼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문제를 걸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협상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OTT 업체들이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다. 넷플릭스 많이 올라왔지만 지금 많이 하락을 했었던 원인이 뭔가요? 지금 경쟁이 굉장히 심화가 되기 때문에 비용 절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부각이 됐기 때문이잖아요. 지금 OTT 업체들이 결국에는 돈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에서 작가들이라든지 배우들의 어떤 조건을 들어주려면 결국 돈을 더 많이 줘야 되는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어찌 보면은 협상하기가 쉽지 않고 이 협상 단계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후속적으로 미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큰데요. 단적인 예로 지금 그 기묘한 이야기 시즌5가 제작 중이잖아요. 근데 이 더블 형제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파업에 참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잠정적으로 중단됐습니다. 언제 나올지 몰라요. 지금 그리고 뭐 넷플릭스는 이렇게 뭐 몇 편에 국한되지만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작품을 대거 다 뒤로 미뤘어요. 아바타 같은 경우에는 3년씩 뒤로 미뤄지기도 했거든요. 지금 디즈니는 준비되어 있는 작품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데드풀 3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앞으로 당겼는데 이게 반증하는 것은 데드풀이 인기가 있어서가 아니라요. 데드풀 3 같은 경우에는 이미 완성 단계에 들어갔구나 라는 것을 반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작품들은 대부분 완성도 안 됐고 시작 단계이다. 이런 것들이 미뤄져서 지금 디즈니 플러스가 가뜩이나 나오는 작품들이 많지 않죠. 근데 요것들을 빨리 뽑아내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다.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넷플릭스가 제일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호재가 더 있어요. 요거는 제가 과거에 뭐 출근기 주식 시황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캐나다에서 이제 베이직 모델을 없애잖아요. 넷플릭스가. 이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캐나다의 지금 비용 과금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고형, 베이직, 스탠다드, 프리미엄. 이게 지금 뭐 순서대로 제일 비싸겠죠. 근데 베이직을 딱 뺀다라는 것은 광고형 아니면 스탠다드로 넘어간다는 건데 가격 차이가 2배 이상 나요. 그러면 과거에 베이직을 쓰던 사람은
이거 광고용으로 가야 돼, 스탠다드로 가야 돼,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정말 광고 너무 보기 싫어. 이런 사람은 과거보다 이제 돈을 한 $10 정도 더 준다고 해도 스탠다드로 가겠죠. 근데 그게 아닌 사람들은 광고용으로 갈 겁니다. 지금 베이식이 9.999, 광고가 5.55니까 반으로 훅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 왜 오히려 또 안 좋은 이런 악수를 두지 생각할 수가 있지만, 기업이 바보가 아니고 이런 결정을 하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겠죠. 보면은 광고용 모델은 기본적으로 5.55달러를 고객한테 받는 것도 있지만 이 광고료를 광고주한테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해봤더니 이 광고용 모델이 베이직 모델보다 수익성이 더 좋고요. 심지어는 스탠다드형보다도 수익성이 좋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광고 같은 경우에 맞춤형으로 누구한테 전달이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지고 상품을 매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하는 컨텐츠를 제 데이터를 통해서 다 분석을 하기 때문에 저한테 맞춤형으로 광고를 추천해 주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 내가 필요했던 건데 어떻게 알았지? 딱 눌러가지고 바로 사버리고 이런 케이스가 많은 거예요. 근데 지금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DVD 배송하던 때부터 어떤 일을 해왔습니까? 바로 고객들이 뭘 좋아하는지 파악해서 맞춤형으로 추천하는 서비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하우가 제일 많이 쌓여 있고 지금까지도 그걸 제일 잘한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 같은 경우에도 적재적소 필요한 사람한테 추천을 해줄 수 있다는 게 검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주들은 더 원하고, 그러면 광고료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협상력이 증가를 하는 건 광고용 모델의 구독자가 늘어날수록 광고주한테 할 말이 있는 거죠. 과거에 100만 명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1000만 명 있다. 그러면 야, 우리 구독자들 1000만 명인데 효과 이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가 더 많아지고 구독료는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쪽이 돈이 더 된다라는 거예요. 수익성이 증가한다는 거죠. 지금 다른 경쟁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고용 줄이고 컨텐츠 줄이고 이런 와중에 넷플릭스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컨텐츠를 줄이지 않고도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생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바바이거 CEO가 CNBC랑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인터뷰 내용을 보면요, 이제 자기가 2026년까지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고, 과거에는 이게 굉장히 호재였었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호재로 작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는 아무래도 바바이거 CEO가 가면 누가 하지? 누가 이 정도로 잘할 거지? 이거 투자자들이 많이 걱정했었는데, 지금은 바바이거가 남는다고 해도 OTT 업계가 너무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이거 잘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발표된 날도 그렇게 주가는 영향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 인터뷰에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중요한 게 그거예요. 케이블 TV 사업 부분을 매각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과거부터 제 영상을 많이 보시거나 방송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디즈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선순환 구조가 굉장히 좋은데 거기에서 케이블 TV 부분만 딱 띄어져 나와 있다, 이런 말을 제가 좀 많이 했었어요. 이게 뭐냐면 영화라든지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그런 데서 작품이 잘 되면 장난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팔리고요. 그리고 이제 디즈니랜드에 또 라이드도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선순환 구조가 잘 돌아가는 그런 그래서 세대를 거쳐서 이제 많이 인기를 끌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케이블 TV, ESPN이랑 ABC 뉴스 이런 것만 또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선순환으로 에코시스템 안에 못 들어가는 기분이 좀 있었는데 요거를 팔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게 팔리거나 어떤 조인트 벤처 형식으로 다른 기업이랑 지분을 나눠 간다거나 이런 뉴스가 나오면 디즈니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일 것 같아요. 주가도 많이 빠져 있어서 요게 좀 분리가 된다고 하면 주가 상승 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지금 OTT만으로 봤을 때 디즈니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다. 지금 이번에 작가 파업, 배우 파업 요거까지 합쳐지면서 조금 더 컨텐츠도 나오기 힘들어서 힘든 상황이 더 악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워너브라더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파업의 영향은 좀 있겠지만 워낙 준비해 놓은 컨텐츠도 조금 있을 거고요. 주가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워너브라더스는 따로 깊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이거 영상이 따로 있으니까 이 영상을 한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결론적으로 이번 파업에 OTT의 기업들은 다 대부분 영향을 받는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수혜를 볼 수도 있겠다. 경쟁자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를 파업이 도와줄 수도 있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 OTT 섹터에서 원픽은 당연히 넷플릭스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하나의 종목을 더 골라보라고 하면 워너브라더스라고 보는데요. 저는 이제 그 OTT 앱이 나왔을 때 넷플릭스 다음으로 경쟁을 할 기업들은 디즈니랑 워너브라더스의 HBO, 요 맥스죠. 지금은 맥스, 요 두 개 정도가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컨텐츠적인 면에서도 그렇고요. 마블 시리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DC 유니버스랑 싸우는 와중에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해서 워너브라더스, 디즈니 둘 다 주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반등하고 올라올 가능성이 그나마 높은 건 워너브라더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OTT 업계 중에 하나 투자하려고 하는데 어디 하지? 이러면 좀 길게 가져가시고 원픽 그래도 뽑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넷플릭스,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이 종목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가 그래도 반등 조금 노려보고 싶다. 리스크가 있고 변동성이 있더라도 하락 가능성을 감수하고서라도 나는 반등 가능성에 베팅 해보겠다라고 하면 워너브라더스, 반등 가능성은 더 높으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배우연합이랑 작가연합의 파업 관련된 것들은 나오는 뉴스들이 있으면 제가 계속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